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토픽 메시지 발행했던 거 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제인 메인 테마인 서비스 데이터를 서버를 가동시키고 클라이언트를 가동시켜서 일회성 데이터 하지만은 양방향 통신 기법을 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들 기억나겠지만, 어, 자, 캐킨 워크스페이스. 네, 여기서 우리가, 캐킨 메이크를 했었죠. 항상 캐킨 메이크 할 때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캐킨 메이크는 이 위치, 캐킨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해야 된다. 해보면 이렇게, 컴파일이 되고 빌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소스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폴더가 있는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수업 때까지 했던 거 토픽 폴더 로스 튜토리얼스 토픽 패키지 이름이죠. 그 패키지 이름하고 이 폴더 이름하고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네, 기억나죠? 우리 패키지 XML 파일도 수정을 했었고, 그리고 CMake 리스트 파일도 수정을 했었고, 그리고 토픽 메시지 전송을 위해서 이 메시지 폴더 안에 있는 메시지 파일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CPP 파일, 퍼블리셔 CPP 파일 여기,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 CPP 파일도 여기 있죠. 한번 파일 확인해 볼까요? cd msg 해서 ls 해보면 네, 이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이거 만들었던 거 기억납니다. 이거 안에 뭐였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브 L 메시지 해보면 네, 요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타임스탬프 그리고 인테저 32 데이터라는 걸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날 거고, 다시 cd 한 칸 띄우고 땡땡 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소스 폴더에 들어가 볼게요. cd source 들어가 보면 네, 두 개가 있죠. 토픽 퍼블리셔가 있고 토픽 서브스크라이버가 있고. 예, 컴파일도 다 끝났으니까 한번 퍼블리셔를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키기 전에 한번 저 코드 잠깐 볼게요. 서브 L 토픽 퍼블리셔 해보면은 네, 뭐 요거 하나 넣어놨죠. 300 카운터가 300보다 커지면 다시 0으로 리셋해라. 예, 요거 하나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요. 자, 먼저 퍼블리셔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하죠? 지금 로스 코어는 켜져 있어요. 백으로. 여기 켜져 있어요. 어, 켜져 있고. 어떻게 하죠? 로스런 패키지 이름. 로스 튜토리얼 튜토리얼즈 토픽이죠. 토픽이었고, 그리고 노드 이름은 토픽 퍼블리셔죠. 퍼블리셔 해보면 자, 이런 경우가 있다. 에러 로스 튜토리얼 토픽, 이 뭐야, 패키지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내가 배시 RC에 뭐 하나를 지금 안 넣어놔서 그렇거든요. 잠시만요. 디벨 폴더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음, 음, 요 폴더를 해줘야 됩니다. 요 잠시만요. 요거를 카피해서 캐킨의 디벨 안에 있는 셋업 바시 요거를 실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혹시 지금 나랑 똑같은 현상이 있는 친구들은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다시 보여줄게요. 어, 서블라임 테스트로 여는데 뭘 여냐면 물결 표시 슬래시 점 배시RC. 네, 요걸 엽니다. 서브 L로 물결 표시 슬래시 점 배시RC. 요게 컨피그레이션 파일이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거 건드리면 안 되고 맨 밑에서 맨 밑에서 어, 맨 밑에서 네, 요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source
source 물결 표시 슬래시 캐킨 언더바 워크스페이스 언더바 데빌 언더바 셋업 점 바시. 퍼블리셔 잘 작동되는 친구들은 뭐 다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네, 배시 RC 안에. 자, 됐죠? 저장을 하고, 자, 저장을 하고, 닫고, 요거 다시 한번 갱신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 배시 RC 갱신시켜 주는 방법은 source 똑같이 물결 표시 슬래시 점 배시 RC. 예, 그러면 갱신이 됩니다. 자, 됐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로스런 튜토리얼. 예, 이제 작동이 되죠? 작동이 됩니다. 아, 그리고 잠깐 끄고요. 그, 저기, 어느 학생이 이메일로 문의 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혹시나, 예, 잠시만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아, 워크스페이스, 캐킨 워크스페이스를 인식할 수 없다.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수업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루트 안에 있는 캐킨 워크스페이스, 캐킨 언더바 WS가 워크스페이스로 잘 인식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면 이 루트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캐킨 메이크가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네, 요걸 하면 됩니다. 자, 요거죠. 만약에 다른 폴더에서 캐킨 이닛을 실수로 여러분들 기억나죠? 우리가 캐킨 이닛을 한 적이 있는데 언제 썼냐면은 캐킨 워크스페이스 폴더 만들고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캐킨 이닛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폴더가 이니셜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초보자니까 실수로 다른 데서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막 잡히거든요. 그때부터 막 꼬이기 시작해요. 그때는 캐킨 클린 지금 요거는 지금 화면으로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예, 나중에 유튜브 올라오면 찾아보세요. 캐킨 클린 예, 어, 하이픈 d init 이렇게 해서 그 설정돼 있던 걸 전부 다 지워주고 다시 그 캐킨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이닛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네,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거 모르면은 또 로스가 작동이 안 되죠. 자, 됐고 끄고. 자, 이제 뭐 해볼 거냐면은 이걸 해볼 거예요. 어, 자, 이걸 퍼블리셔를 켜고 우리 아까 전에 해봤던 RQT 플러스를 한번 해볼 겁니다. 플러스를 해볼 겁니다. RQT 플러스로 열고 지금 이전 게 잡혀 있네요.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토픽이, 자, 로스, 토픽, 리스트 해보면은, 예, 요게 있죠? 로스 튜토리얼 메시지스. 요거 있죠? 네, 요거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로스, 예, 튜토리얼 메시지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엔터 치면, 네, 지금 쭉 올라가죠? 이게 잘 적어되니까 또 요게 이번에 너무 또 모자라요. 그래서 이 주식 표시 눌러서 Y축의 상한선을 한 400 정도로 하겠습니다. 400. 왜 400으로 했을까요? 300에서 다시 리셋되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려고. 자, 갑니다. 지금 약간 녹색 라인인데 이게 카운터를 보는 거죠. 네,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쭉 계속 일씩 증가되고 있죠. 네, 150, 160, 예, 좀 올라갑니다. 요게 300 되면 아까 전에 퍼블리셔에서 300 되면 리셋되게 해놨죠? 뚝 떨어질 겁니다. 300 되면. 자, 250, 270, 280, 예, 떨어졌죠.
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X축도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좀 그렇다. 그럼 여기서 조정이 가능할 건데요. 레프트를 뭐 이게 레프트 한 40 정도로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쪽 가다가 또 다와가네요, 300.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거 계속 보면 눈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TT 플러스로 이렇게 찍어서 보면 훨씬 더 인지력이 좋아지죠. 네,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켜 봅시다. 지난주에 수업했던 호핑 메시지는 특징이 뭐였다? 연속적이고 단방향이었다. 일방적이었죠. 퍼블리셔에서 서브스크라이브로 일방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센서 데이터 같은 거 날릴 때 이런 식으로 통신하면 되게 좋다고 그랬죠. 오늘 하는 건 서비스인데 서비스 메시지는 특징이 뭐다? 양방향입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양방향이고 일회성이다. 근데 이런 거는 로봇 제어할 때 좋죠. 그렇죠? 센서 데이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제 알고리즘 로직을 짜는데 센서 데이터로 뭔가 가공을 해서 결과를 뽑아 보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로봇이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이 서비스 메시지로 로봇 멈춰주세요 하면 딱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죠. 멈춰주세요. 뭐 멈춰주는 걸 0이라고 약속을 했다고 치면 0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서 오케이, 로봇을 멈추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로봇 제어할 때는 이런 게 좋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광주의 천안 CPC에는 이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표준님께서 특별한 공유해 주신 자료를 공유할까요? 제대로 포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스 기본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는 일회성, 양방향, 통신인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요청이 있을 때만 응답하는 서비스 서버와 요청하고 응답하는 서비스 클라이언트로 나뉘어집니다. 서비스는 토픽과 달리 일회성 메시지 통신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요청과 응답이 완료되면 연결된 두 번호는 접속이 끊어지게 됩니다. 서비스 통신은 토픽 통신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다음과 같이 타이핑하여 캐킨 WS 밑에 있는 거는 src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번에 캐킨 create 패키지 명령을 이용해서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지 제너레이션, 스탠다드 메시지 그리고 로스 CPP를 타이핑해서 그 의존성을 부여합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토픽 패키지 생성했던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는? 위치가 중요하죠. CD로 해서 캐킨 워크스페이스 밑에 있는 소스 폴더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내려가야 됩니다. 자, 내려가세요. 자,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커서 앞에 그 폴더 이름이 캐킨 언더바 워크스페이스 슬래시 소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항상 패키지는 거기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캐킨 create 패키지, 이게 명령어죠. 예, 명령어 이름대로 패키지를 create 하는 명령어입니다. 패키지 이름이 여기에 정의되죠. 로스 언더바 tutorials 언더바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나는 만들고 싶어. 근데 이 패키지의 종속성을 여기 뒤에서 옵셔널로 에디션 해주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스탠다드 메시지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로스 CPP라고 하는 거. 이 세 개를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폴더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LS로 열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껍데기죠. 그런 다음 우리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를 타이핑해서 많은 평가 안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LS로 타이핑해서 내용을 열람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예, 하세요. 네. 지금은 가기 힘들고 가기 힘들고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내가 가서 한번 봐줄게요. 그때까지 안 되면. 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오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지금 손 들어서 얘기해줘요. 오케이. 갑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의 역할을 위한 껍데기들이 토픽과 같이 비슷하게 패키지 설정 파일을 수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요 패키지.xml은 어디에 있는 거죠? 위치가? 그 서비스 패키지 폴더 밑에 있겠죠.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있고 서브라임 텍스트로 열어보면은
기존에 있던 게 있는데 이거를 갈아치워줘야 되는데 우리 LMS에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거 zip 파일로 올려놨던 거 다운로드 받아서 풀면은 네, 요거죠. 풀어보면은 자, 요런 폴더들이 있고 로스 튜토리얼즈 서비스라고 하는 폴더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네, 패키지.xml 파일이 있죠. 요거를 지금 윈도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 연결 프로그램 워드패드로도 잘 열리더라고요. 워드패드로 열어보면 네, 이렇게 열려 있죠.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WSL 안에 있는 XML 내용을 싹 지우고 이걸로 갈아치워 줍니다. 갈아치우기 해줍니다. 지금 음, 생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스 폴더 내에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예, 종속성까지 지금 타이핑 해주고 있고요. 예, 만들어졌고 ls 하면 예, 이제 서비스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폴더가 만들어졌죠. 패키지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예, 요 패키지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브웰 패키지 할 겁니다. 열어서 그냥 기존에 있던 껍데기는 싹 지우고 싹 지우고 네. 그래서 저장 마찬가지로 토픽 때와 같이 비슷하게 빌드 설정 파일 CMake 예, CMake 리스트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차이점은 서비스 파일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토픽 때와 차이점은 토픽 때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에서 아마 우리가 그 MSG tutorial.msg 예, 그걸 그거를 정의를 했을 텐데 지금 이 서비스는 예, srv tutorial.srv 예, 요거를 만들 거다. 요걸로 우리가 할 거다라고 요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서비스 서버, 이 내용도 아까 전에 그 zip 파일 안에 있던 걸로 예, 열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됩니다. 복붙 기존에 있던 거 다 싹 지워주고 저장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네, 여기까지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하세요. 시간 줄게요. 네, 조금만 기다립시다. 됐어요? 오케이,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서비스 파일 만들 겁니다. 서비스 파일을 작성합니다. 로스에서 서비스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폴더로 들어가고 mkdir로
srv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파일을 신규로 작성합니다. 그 파일 안에 다음과 같이 타이핑을 합니다. 네. 좀 가려졌는데. 네.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폴더 안에 들어가서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mkdir로 이번에는 srv 폴더를 만듭니다. srv 폴더를. 우리 토픽 때는 msg 폴더를 만들었죠? 예, 서비스는 srv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우리 CMake 리스트에서 정의했던 그 파일을 그대로 생성해 줘야겠죠. 여기서 또 다른 철자 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춰줘야 되니까. 해서 거기 안에 여기 좀 가려졌는데 int 64a, int 64b 그리고 하이픈 3개, 빼기 3개요. 빼기 3개 하고 int 64 result. 여기서 int 64a와 b는 서비스 요청된 또 부분자 하이픈 3개를 표시. 그 아래에 있는 인테자 64 리절트는 서비스 응답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넘겨줄 때, 요청을 할 때 이 인테자 64ab 두 개 정보를 같이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고 그러면 서버가 그걸 받아요.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겠죠. 뭔가가 계산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가공된 어떤 결과값을 넘겨줄 때 result라고 하는 값을 넘겨준다. 요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보고 이제 한번 실행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입력값을 3개로 늘려보고 출력값을 2개로 늘려보고 할 수 있겠죠. 그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에 이 구분자 하이픈 3개로 구분한다. 파일을 생성을 해서 땡땡땡 인테자 64의 result 저장.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를 작성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잘 준비가 됐고 이제 딱 2개 파일만 더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진짜 필요한 파일이죠. 그 노드에 해당되는 파일. 여기도 2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서버 요청을 받고 리플라이를 해주는 그 녀석을 서버라고 하고 그리고 요청을 하는 쪽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스 튜토리얼즈 서비스 폴더 그 패키지 폴더 안에 있는 src 밑에서 요놈을 만들어줘야겠죠. 우리 토픽 했던 것처럼 service underbar server.cpp. calculation 함수는 나중에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수행하는 함수가 될 텐데요. 참, 요 내용도 아까 전에 그 zip 파일 풀어놓은 거에 그 src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열어서 똑같이 복붙하면 됩니다. 로 하고 피싱 값은 res로 요청된 부가 a와 b를 이용하여 합산한 값을 결과로 넘겨주면 됩니다. 네, 여기서 좀 프로그램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또는 2학년 1학기 때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는데 서브 함수 생성하는 실습 다 해봤죠? 기억나죠? 그렇죠. 예. 함수가 메인 함수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내가 원하는 원하는 계산을 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 서브 함수를 만들 수 있죠. 그 함수가 이제 이 함수가 그런 서브 함수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서버 만들고 있잖아요. 서버는 우선 클라이언트로부터 아까 2개 AB 값을 받죠. 그렇죠? 받는 변수가 요겁니다. request, req 이게 request 요청, request의 약자고 자기가 지금 계산을 하죠.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더하기만 했는데 reqa, reqb를 받아서 계산을 더해서
여기는 result의 약자겠죠. res에다가 점 result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포인트 개념을 아마 안 배웠을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생소할 겁니다. 지금 이 뭐지? 이 서브 함수 옆에 있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입력값 아닌가? 입력값인데 왜 결과값을 여기 입력값의 위치에 있을까? 여기 개념이 좀 안 서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수업에서는 뭔가 출력을 해서 넘겨줄 때 항상 리턴 값으로 넘겨줬잖아요. 이상하죠? 이 리절트 여기 리턴 값에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개념적으로 내가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고 큰 바구니가 두 개 있어요. 바구니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바구니 두 개 가지고 있는데 한쪽 바구니에는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고 나머지 바구니에는 빈 바구니예요. 자, 상황 이해됐죠? 이 바구니를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예요. 서버한테 넘겨줍니다. 바구니 두 개를. 그러면 서버도 밖에서 똑같이 한쪽 바구니는 빨간 공, 파란 공이 들어가 있고 한쪽 바구니는 빈 바구니죠. 그럼 서버가 딱 그걸 받아가지고 이 바구니 안에 빨간색, 파란색 공이 있는 공을 보고 아, 노란색 공을 달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계산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란색 공을 빈 바구니에 담아서 넘겨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한 빨간색, 파란색 공이 들어있는 바구니가 리퀘스트입니다. 그리고 빈 바구니가 RES예요. 개념 이해됐죠? 이해됐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여기다가 res 리절트에다가 바로 덮어 씌워주면은 바구니를 넘겨주는 그런 어떤 요식행위가 없어도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 포인트는 그 컴퓨터 메모리에 어드레스로 다이렉트하게 접속하는 거거든요. 예, 요거까지는 몰라도 돼요. 네, 개념적으로.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모델링 서비스 서버라는 이름의 메인 함수죠. 프로그램을 초기화하였습니다. 서비스는 서비스 서버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calculation 콜백 함수를 실행하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자, 여기서 지금 메인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토픽 메인 함수, 토픽 그 퍼블리셔 메인 함수랑 차이점 뭐죠? 토픽 퍼블리셔는 여기에 while문으로 해서 무한반복으로 돌렸었죠. 근데 여기는 반복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왜 그렇죠? 서비스는 요청이 들어오면 주는 거니까 반복문이 필요가 없죠. 근데 요청이 들어왔다 안 왔다 인지하는 거는 네, 여기서 하는 거죠. 이 함수가 해주는 겁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이 콜백 함수 여기 넣어가지고 예, 아까 전에 위에 봤던 그 함수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 차이점이죠. 예, 똑같이 복붙을 합니다. 만들어서 이 서비스 폴더랑 소스 폴더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한 끗 차이네. src, srv. 지금 src로 넘어왔어요. 이어서 서비스 클라이언트 문조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주면 다음과 음. 같이 네. 아, 여기 gedi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sublime SUBL로 바꾸면 됩니다. 이 우분투 내에서 텍스트 에디터가 서브라임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gedit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서브라임 텍스트 깔거나 실행하려고 하는데 막 돈 내놔라고 하는 문구가 뜨면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는 과감하게 gedit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근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 예, 똑같이 src 폴더 내에서 service client.cpp 복붙하면 되겠죠. 이렇게 헤더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입력과 오류 처리 부분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출력이 이렇게 향상되면 오류 처리 부분도 편의를 위해서 작성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선언합니다. ator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 값으로 들어왔던 두 입력값 a와 b 값을 숫자 값으로 바꾸고 넘겨줍니다. 다음에 부분으로 입력값과 출력값이 차례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네, 복붙하고요. 저장하고. 자, 이제 캐킨 WS로 가서 캐킨 메이크만 해주면 되겠네요. 캐킨 WS. 토픽 때와 같이 다음의 명령어로 모두를 빈다합니다. 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보면 아까 전에 그 캐킨 WS 밑에 src 밑에 패키지 폴더 밑에 src에 있잖아요. 그래서 cd 점 땡땡으로 올라가려면 한 두세 번 해야 되죠. 땡땡땡땡땡땡 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디 많이 깊숙한 곳에 있을 때 한 방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절대 주소를 치면 됩니다. cd 물결 표시 슬래시 캐킨 ws 이렇게 치면은 다이렉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절대 주소 값으로 갑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캐킨 메이크를 하면 되겠죠. 이 명령어를 타이핑하는 위치가 중요하죠. 패킹 WS 코드 안에서요. 컴파일이 되겠죠. 이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로스 런을 이용해서 서비스 서버 모드를 실행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로스 코어는 켜져 있어야 되고 로스런 패키지 이름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노드 이름 서비스 언더바 서버 해놓으면 자 레디 서비스 서버 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서버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새로운 프롬프트 창을 열어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쓰면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요청. 새로운 창에서 다음에 서비스 클라이언트 모드를 실행합니다. 입력 값으로 2와 3을 주입하는 거죠. 했을 때 서버에서 5를 던져주게 되고 이게 클라이언트에서 받아들이는 게 출력해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숫자도 한번 바꿔보고,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두 숫자를 단지 더하는 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버 CPP로 가서 뭐 좀 약간 연산 계산식을 좀 다르게 해본다던가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이거 끝나고 갈게요. 자, 서버는 스탠바이 시켜놔야 돼요. 서버 끄고 클라이언트 앞만 실행해봤자, 예, 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모드 실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로스 서비스라는 명령어로 클라이언트 모드를 실행하는 방법. 다음에 예를도 같이 한번 실행해 볼게요. IQT로도 이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이것도 있었군요. IQT에서 서비스 플러를 설정한 다음에 서비스를 중에서 이렇게 입력 값을 넣어주고 콜을 눌러서 출력값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프롬프트에서 했던 거를 그냥 GUI로 하는 건데요. 예, RQT를 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파일에서 플러그인에서 네, 서비스가 있고 서비스 콜러가 있네요.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클릭해서 숫자를 넣을 수 있겠죠? 숫자를 바꾸고 RQT 가면 이런 약간 GUI 좋죠. 콜 누르면은 계산되고. 네, 하나의 노드는 복수의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서비스 서버, 서비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 복잡한 통신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하나의 여러 개로 노드를 할 수 있어요. 멀티 노드를.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자습을 하다가 가도 좋겠고 다 준비된 사람들은 퇴실 해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질문 있는 사람들은 잠깐 남아 있어요. 내가 끝나고 정리 좀 하고 다시 가서 봐줄게요. 수고했습니다.